네, 안녕하세요. 한의학 총강 516기 강의 시간입니다. 약간 한자가 깨진다는 말씀이 댓글로 계셔가지고 오늘 약간 업스케일 해봤는데 영상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조금 더 화질이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아마 제가 할 수 있는 거의 최대치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뭘 할 거냐면 12차회 중성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거거든요. 12차의 중성도를 볼 건데 보시면은 요 그림이에요. 요 천문도인데 요거를 조금 보기 편하게 다시 만들면 요렇게 되거든. 근데 지금 보시면은 되게 여러 가지들이 조금 나와 있잖아요. 보시면은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12지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12차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12차와 함께 태양과 달이 어떤 12차의 영역에서 만난다가 나와 있고, 여기는 단진, 혼벽, 이렇게 단과 혼이 나온 걸로 봐서는 단중성과 혼중성이 나와 있는 걸로 보면 되거든. 그래서 얘네들이 관계가 어떻길래 이렇게 엮여져 있는지를 한번 볼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크게 두 가지 관계, 즉 대응 관계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12지와 12차, 1월 회합, 성차, 그리고 중성, 이렇게 네 가지 층의 대응 관계가 있는데, 일단은 처음에 요거 12지와 중성을 먼저,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있잖아, 요 둘의 관계를 먼저 체크를 해보고, 다음 시간에는 요렇게 정립된 개념을 기반으로 요걸 할 겁니다. 12지와 12차 그리고 1월 회합을 함으로써 요 12차의 중성도에 대한 분석을 마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것만 할 거예요. 요 가운데 12지와 요 바깥쪽의 중성의 관계를 통해서 이 12지가 의미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 보시면은 지금 목성의 공전 방향을 고려해서 12차가 이렇게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성기, 현유, 추자, 강루, 지금 이렇게 12차가 어떤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반시계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고, 이 12지는 이와 역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요 12차는 기본적으로 연주방위 체계이기 때문에 이와 역방향으로 배치된 요 12지는 당연히 일주방위일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얘네와 대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이렇게 12차와 역방향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일주방위 체계다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 때문에 이 12지가 과연 뭘 말하는지를 각 12지에 배치된 요 중성들 있잖아, 요것들을 분석해 봄으로써 요 12지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거를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큰 틀은 그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위에 우측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기서 보면은 지금 남중방위각은 거의 뭡니까? 절기에 따라서 거의 편차가 없이 180도 전후예요. 그죠? 방위각. 그리고 일출방위각은 그 절기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큽니다. 춘분과 추분일 때는 거의 90도. 그지?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편차가 크죠. 그래도 평균 잡으면 1년 평균 편차는 89도 정도야. 그리고 이 방위각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남쪽, 북쪽, 동쪽, 서쪽이라고 할 때 북쪽을 기준으로 북쪽의 방위각이 0도라고 보고 동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동쪽의 방위각은 90도, 남쪽의 방위각은 180도, 서쪽의 방위각은 270도, 다시 여기 돌아와서 360도이다 0도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태양이 대부분 어떻게 떠요? 어떻게 떴다 어떻게 집니까? 동에서 떠서 남중하고 서로 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방위각은 이때는 90도 전후가 나올 거고,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270도 전후가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출은 요 근처에서 이루어지고 몰은 요 근처에서 이루어질 텐데, 포인트는 뭐냐?
요 남북축을 기반으로 얘네가 완벽하게 대칭되는 양상을 보이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각도를 분석해 보자 이거지. 요 각도와 여기서 오히려 반시계 방향으로 나간 모래 각도, 요 각도를 비교해 보면 요 각도 두 개는 거의 같거든. 그래서 방위각으로 270도라는 거는 270.25도라는 거는 여기 이렇게 270.25도니까 요렇게 갈 때는 뭡니까? 89.75도가 되겠지. 거의 90도죠. 그래서 지금 요렇게 변화시킨, 뭔가 변동시킨 요 값하고 요 값, 요 두 개를 비교하면 거의 동일해요. 평균값도 동일하고 각 절기별 값도 거의 동일하단 말이야.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완벽하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요거지. 각 절기별 출, 남중, 몰인데 지금 보세요. 출하고 몰하고 거의 비슷하거든. 우수일 때도 어때요? 요쯤에서 떴으니까 요쯤에서 치겠지. 춘분일 때는 정동에서 떴으니까 정서에서 치겠지. 그래서 점점 다시 북쪽에서 출해서 북쪽으로 몰아겠죠. 결국 북쪽을 기준으로 출, 몰의 요 각도가 거의 동일하다는 거야, 포인트는. 그래서 이 설명이 그겁니다. 이 우측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일출, 일몰 시의 방위각은 절기별로 상이하지만 각 절기마다의 출몰 기점은 일남북 방위각인 180도 인근을 기준으로 대칭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즉 정남, 정북 축을 기준으로 출몰 방위각은 완벽하게 대칭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거야.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세차운동 항목에서 미리 언급됐던 것처럼 중성이라는 것은 크게 뭡니까? 태양이 특정 영역에 위치할 때 남중하는 별을 의미해.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잖아. 태양이 뜰 때, 즉 일출할 때 남중하는 단중성과 일몰할 때 남중하는 혼중성으로 나눌 수 있다 이거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태양이 일출한다는 거는 태양이 동쪽에 이렇게 뜬다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이때 남중하는 어떤 별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는 단중성이라고 해. 그럼 얘가 이렇게 가서 태양이 이제 일몰 직전이야. 근데 이제서야 다시 남중하는 어떤 별이 있겠지. 얘는 혼중성이라고 하는 거지. 이게 중성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태양의 위치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겠죠? 태양보다 시기적으로 90도 정도 앞선 시점에 나타나는 것은 단중성, 시기적으로 90도 정도 뒤쪽에 위치한 별은 혼중성이 되는 거지. 이 개념을 기본적으로 잘 알아두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야. 더 쉽게 말씀드리면 단중성은 사실상 하현달의 위치랑 완벽하게 동일하거든. 봐봐. 하현이 어떻습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태양이 이렇게 다시 지잖아. 그리고 태양이 뜰 때 남중하는 게 하현이거든. 이렇게. 이게 바로 단중성의 위치야. 하현하고 똑같은 게. 그러면 혼중성하고 똑같은 거는 상현의 위치겠지. 보세요. 태양이 남중했다가 질 때 남중하는 거 뭐 상현이다 혼중성이 되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현 정도의 하현일 때 달의 위치와 거의 비슷한 곳에 있는 별은 뭡니까? 단중성이 되는 거고, 달의 위상이 상현일 때 달의 위치와 거의 비슷한 곳에 있는 28수 별은 혼중성이 되는 거지. 일단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전술된 일출 일몰 시의 방위각 대칭 양상과 안관천문 시점에서 지구 자전 효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적용되지, 그지? 이런 전제 하에 해당 시점에 태양이 위치하고 있는 12지상 방위는 환경상 단중성과 혼중성을 기준으로 나뉘는 두 가지의 중심 영역 중에 어떠한 단일 영역으로 간주할 수 있는 건데,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거는 혼중성과 단중성을 미리 알 때 태양의 위치를 추정하는 거지.
얘네들은 정반대편에 있을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혼중성이 여기 있어. 그리고 단중성이 여기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태양은 얘네 둘의 절반 정도 되는 지점에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기 아니면 여기에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어떻게 되느냐? 단중성이 태양보다 시간적으로 어떻게 돼요? 더 이르게 나타나는, 이르게 출하는 별이잖아. 그러면 지구자전요거가 반시계 방향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태양보다 앞서 있어야 돼. 요렇게. 혼중성은 역으로 시기적으로 태양보다 늦게 출하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시계 방향에 위치한 곳에 있어야 돼. 시기적으로 더 늦은 곳에. 그래야 요렇게 도니까. 태양은 요렇게 돌아가, 일주운동을 하니까. 그래서 얘가 먼저 출하고, 그 다음에 얘가 출하고, 얘가 출하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태양의 위치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안관천문 시점에서 단중성 기준 시계 방향으로 90도, 혼중성 기준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있는 곳에 이 태양이 위치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중성과 혼중성의 위치를 알 때 태양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추정하는 방법인 거야. 지금 말하는 게 계속. 아시겠죠? 자, 그래서 12차의 중성도를 보면은 자방에 단진 혼벽이 대응된단 말이야. 이건 무슨 말이냐? 지금 보세요. 자방에 있는 게 요거야. 단진 혼벽인데 요거 잘 안 보이죠? 요거를 보는데 그냥 단중성은 진수고 혼중성은 벽수란 얘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중성과 혼중성을 알기 때문에 현재 태양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겠지.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방에 단진 혼벽이 대응되는데 다시 이거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태양이 자방에 위치할 때 단중성은 진수이며 혼중성은 벽수가 된다는 의미란 거야. 이거는. 그러면 28수의 배치를 고려할 때 보세요. 진수가 이쪽에 있어. 평균 환경 140도 정도의 위치에 있고 벽수는 이쪽에 있어. 평균 환경 318도 정도에 있어. 근데 벽수가 혼중성이고 진수가 단중성이란 말이야. 그럼 지금 안관천문 시점에서 어떻게 위치해야 돼? 단중성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90도, 혼중성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90도인 대략 요 지점에 태양이 위치하게 되겠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평균 환경값을 기반으로 요 위치를 추정해 보면 대략 229도 정도의 환경이 나오는데, 자, 이거는 두수 인근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단중성과 혼중성으로부터 현재 태양의 위치를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아, 단중성과 혼중성이 28수 중에 어떤 별이기 때문에 태양은 28수 중에 어떤 별 근처에 인근에 위치하고 있겠구나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자궁은 결국 두수 인근의 영역으로 추정이 되는데, 실제로 한번 보세요. 이거 일단은 음절로 보여드릴 건데, 자, 태양이 지금 두수 인근에 있는데 과연 진짜 혼중성, 단중성이 벽수, 진수가 나타나는지 볼까? 자, 얘가 이제 이렇게 가서 1모를 하잖아요. 뭡니까? 일자 모양의 벽수가 거의 남중하고 있지. 그럼 얘가 또 계속 이렇게 돌아서 이제 진수가 이렇게 뜨고, 진수가 남중하면서 일출할 때 진수가 거의 남중하고 있지. 기가 막히죠? 이건 근데 당연한 거야. 28수의 그 순서만 잘 알고 28수 두 개를 알 때 이 중간에 해당하는 28수가 어느 건지만 추정을 해보면 이거는 당연한 거거든. 그래서 이건 음절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태양이 두 수에인데 이제 태양이 지잖아. 그럼 벽수가 남중한단 말이야. 그럼 계속 이렇게 가. 이제 태양이 뜰 때가 되겠지. 슬슬 태양이 뜹니다. 태양이 뜨기 전에 진수가 일단은 뜨고 그 다음에 태양이 뜰 때쯤 동이 틀 때쯤에서 얘가 남중하는 거야. 이게 바로 단진 혼벽의 예시고 그러므로 태양은 두수 근처에 있다. 두수 인근에 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지. 아시겠죠? 즉 중성의 배속, 단중성과 혼중성이 배속된 걸로만으로도 이때 태양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고, 자 그러면 이게 뭡니까? 다른 11개의 12지 중성 대응 관계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해서 12지의 각 영역에 대응되는 28수상의 위치를 추정해보면 다음과 같아. 자, 단진 혼벽을 통해서 이때 태양은 두 수에 있는 게 확인이 됐어. 그지? 그리고 이게 자방에 대응이 됐거든? 그럼 계속 똑같이 하는 거야. 여수, 축. 요렇게. 그래서 쭉 보다 보니까, 자축인묘 진사함 요순과 두여 위실벽 규루임묘 필자섬 28수의 배치 방향성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동일하지. 28수의 배치와 동일한 방향으로 배치된 12지는 뭡니까? 일주방위가 아니라 연주방위 계열의 방위입니다. 그래서 말한 거야 아까. 이거를 단순하게 12차의 그 대응 순서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12지가 이렇게 배속되어 있다고 해서 이거를 단순히 일주방이라고 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얘네하고 안 맞아. 그래서 중성을 기반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이 12지 자체는 오히려 연주방이더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연주방위와 이 12차의 방향성이 또 안 맞잖아. 그럼 이거를 맞추는 게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거든. 아시겠죠? 어쨌든 이 12차의 중성도에서 12지는 중성을 기반으로 분석을 해보니 뭐였다? 결국 연주방위 계열의 방이었다는 거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볼 게 뭐냐면 28수에 이명이 있어. 또 이 이명 때문에 또 헷갈리게 하거든 사람을. 보시면은 여기 있는 거는 이거를 확대한 거예요. 지금 이거를 확대한 건데, 자 묘방에 대응되는 단중성과 혼중성을 봤더니 뭔가 처음 보는 단어인 것 같아. 이거를 다시 보면은 건과 호입니다. 호. 이 호는 뭐냐면 한자로 보면은 활호야. 활. 그래서 우리가 원둘레 원을 그렸을 때 일부 요 부채꼴에 여기 있잖아. 요것도 호라고 하잖아. 그리고 우리가 괄로 할 때 괄로 치잖아. 이 괄로 할 때 호도 요 호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단건 호라는 건데 과연 얘네가 무슨 별이냐면 얘네는 그냥 이명이야. 뭐의 이명이냐면 건은 두수의 이명이고 호는 귀수의 이명이에요. 어디 나온 거냐면 예기와 사기에서는 그렇게 쓰이는 거야. 자 보세요. 자 예기에서 건성과 사기에서 건성이 모두 두수의 이명인 거지. 그럼 귀수 볼게요. 예기에서 호, 사기에서 호, 이거를 둘 다 귀수의 이명인 거지. 물론 다른 책에서 회남자에서는 또 다르게 정의가 되죠. 그래서 이명이 이렇게 있는데 주요 문헌들 시경이나 춘추자 시전, 이하 이런 것들에 기재된 이명들, 28수의 이명들은 이와 같습니다. 이거는 외울 필요는 당연히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문헌상에 나오면은 뭐야 이게 또 무슨 별이야 라고 당황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한 번쯤 이런 표를 갖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본 거고. 자, 계속 보면은 그러면 이 12차의 중성도의 관측 시기를 추정해 볼 수 있거든. 얘를 만약에 이런 가정을 하는 거야. 연주방위 체계의 기준점인 자방의 중심에 뭐가 위치하고 있다. 동지점이 위치하고 있다는 전제를 깔아보자고. 보통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 연주방위에서는 자방의 동지점을 대응을 시키잖아. 둘 다 양이 시작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지? 그러면 이 두수 요거 있잖아. 두수의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두 별이 있거든. 환경적으로 나말 사디라우트와 폴리스 궁수 자리에 속합니다. 둘 다. 이 평균 환경값을 단순하게 두수의 중심 환경값으로 간주를 해보자고. 그럼 평균 환경값은 요 정도 위치하겠다. 중간 정도에. 그러면 이 두수의 평균 환경값이 동지점인 환경 270도 지점에 가장 근접하게 위치하게 되는 시점을 또 추적해 볼 수 있겠지. 세차운동 때문에 이 환경은 계속 변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 시점을 추적해 보면 어떻게 되냐? 자, 기원 후 1352년 경에 나말사디라우트는 275도 정도의 환경이 되고 폴리스는 264도 정도의 환경이 되어서 두 별의 평균 환경값이 거의 완벽하게 270도가 됩니다. 그래서 동지점과 편차가 거의 없어.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자방의 중심에 두수를 배치한다고 볼 때는 이 1352년이 가장 이상적이겠지. 그래서 이 두수가 환경 270도 지점에 가장 근접하게 위치하게 되는 지점을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대략 기원 후 1352년 경으로 추정되고 이 시기의 천상을 기반으로 12차의 중성도를 재구현해보면 요와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두수가 여기 있고 우여허 위실벽이 이렇게 가겠지. 그럼 이렇게 되면 정수 정도가 거의 정남방에 위치하겠죠. 정오방에. 자, 그리고 12차의 황도 분할 기준을 보자고 한번. 일반적으로 황도는 연주방위적 관점에서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거든. 불변성이 강한 환경을 기반으로 황도를 분할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직관성이 되게 낮아. 뭔가 약간 천문학적으로 조금 너무 전문적인 개념이잖아. 역으로 직관성은 높지만 세차운동에 의해서 가변적인 항성을 기반으로 황도를 분할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죠? 왜냐하면 28수라는 것은 뭡니까? 항성이라는 것은 축세 차이에 의해서 계속 그 위치가 변하잖아. 그래서 동일절기점은 28수를 고정했을 때 오히려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 버리지. 그리고 28수를 고정했을 때 각 절기는 어떻게 돼? 춘분점은 요렇게 가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절기점을 고정했을 때 28수는 요렇게 이동해 버리겠지. 28수를 고정했을 때는 절기점은 요렇게 이동하고 절기를 고정했을 때는 28수는 요렇게 돌아가는 형태를 띠게 되는 거지. 그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황도는 이러한 양대 기준을 활용해 분할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점을 고려해야 돼. 보면은 12차 개념을 활용한 연도 표기법 나중에 나옵니다. 이 12차 개념을 활용해서 연도를 표기하는데 이거를 세성기념법과 태세기념법이 있거든. 이 두 가지 방법은 전국시대 중기부터 후한초 사분력이 반포되기까지 언제입니까? 대략 400여 년 동안밖에 활용이 안 된 걸로 추정이 되거든. 근데 400여 년이면 그 세차운동이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크기가 72년, 73년 만에 1도씩 변화하는 게 세차운동이잖아. 그럼 이 정도면은 5에서 6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 물론 클 수는 있지만 비슷하다고 간주할 수 있는 수준이거든. 거의 28수가 변화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기간이야. 거기에다가 이 세차 현상 자체는 2로부터 200여 년이 지나고 나서야
우희에 의해서 발견되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그냥 몰랐던 거야. 28수가 약간 변동이 있어도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쓴 거지. 그래서 한서 윤력지의 12차 28수 연관 내용과 같이 세차 운동에 의해 대응된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하는 28수가 사실상 변화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즉 환경과 동일시된 채로 황도 분할 기준으로 사용됐을 것이라 추정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간단히 말하면 28수도 계속 원형으로 돌아가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28수를 기반으로 황도를 분할하면 안 돼. 왜냐하면 얘는 가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차 현상에 대해서 몰랐던 시기, 그리고 되게 그 기간이 짧아서 세차 현상이 조금 덜 드러났던 시기, 크게 티가 나지 않았던 짧은 기간 동안에는 그냥 28수를 고정된 어떤 별자리로, 고정된 위치로 규정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황도를 나눴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이거는 가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뭐랄까 좋은 기준은 아니다 라는 말이지. 자, 그런데 보시면은 동일한 현효 영역에, 자 보시면은 요거 뭡니까? 현상열차 분야 지도인데 원효가 현효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걸 조금 확대해 볼게. 자, 원효가 현효랑 똑같은 말인데 지금 보시면은 우, 여허 이런 식으로 배속이 돼 있잖아. 그지? 근데 12처의 중성도를 보면은 여기 자궁이 원래 현효인데 여기에 뭔가 두수가 배속이 되잖아. 뭔가 좀 상이한 느낌이 있죠? 12차 28수 대응성이 상이한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엄밀하게는 환경을 기준으로 12차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을 기준으로 황도를 12등분하고 동지점이 위치한, 중심에 위치한 자방에 현효를 대응시키고 나머지 11차는 순차적으로 배속해보면 이 표와 같게 되는데 참고적으로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같은 위치에서 어떻게 되고 있어. 기원전 1850년은 여수와 허수, 근데 기원 후 20년에는 두수와 우수, 그 다음 1352년은 미기, 두수,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떤 절기를 고정했을 때 28수라는 원판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게 보이는 거지. 이 표에서도.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이거 뭐예요? 12차의 중성도, 12차의 중성도에서 두 가지 관련성, 가운데에 배치된 12지와 바깥에 배치된 중성, 특히 이 중성으로부터 태양의 위치를 추정하고, 그렇게 추정된 태양의 위치로부터 요 12지가 일주방위가 아니라 연주방위인 것을 알아낸 거지. 자,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규정된 이 연주방위 체계를 기반으로 12차와 이거 1월 회합 간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알아볼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걸 할 거야.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하면 아마 요 12차의 중성동을 마치면서 드디어 절반 정도가 넘어가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운육계에서 많이 쓰이는 기념법, 중요한 기념법이 이제 등장할 시작입니다. 아시겠죠? 여름철에도 덥지만 조금 힘내시고 공부들 열심히 해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오늘 강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